안녕하세요. 3살 그리고 16개월 아들 둘을 키우고 있는 36살 여자입니다. 인생의 마흔이라는 찬란한 나이를 맞이해 보기도 전에 제 인생이 왜 이리 시궁창에 빠졌는지를 모르겠어서 사연을 적어봐요. 지푸라기 하나라도 잡는 심정으로 말입니다. 바로 사연을 시작해보자면 현재 저하고 남편은 결혼한 지 5년 차인데요. 얼마 전 저희 남편이 바람을 피우다가 저에게 딱 걸렸어요. 그게 벌써 4달 전인데 그때부터 참 인생의 최악이라고 불리울 만한 일들이 연속해서 일어났어요. 남편은 평범한 회사원이고 저는 애 둘을 키우며 도저히 회사 생활을 지속할 수가 없어서 일을 그만두고 전업주부로 살던 중이었습니다. 친정 부모님이나 시부모님이 모두 다 서울권 밖에 살고 계셨기 때문에 저희 부부를 대신해서 애를 보러 오시는 게 많이 힘든 상황이었고, 그래서 기꺼이 남편과의 상의를 통해서 제가 잠시 일을 그만두기로 했어요. 나름 잘 나가는 대기업 직원이었고 앞으로 승진할 길도 자신이 있었으나 제 손을 더 필요로 하는 아이들의 곁에 남기로 결심을 한 것이었죠. 다시 재취업을 한다고 하면 대기업 때 받던 연봉의 턱끝도 못 따라갈 테지만 그래도 최저임금이라도 받으며 애들 간식은 마음껏 사줄 수 있다는 자신감 하나로 사표를 냈습니다. 그런데 그게 이렇게 저의 발목을 잡았네요. 다른 놈의 애도 아니고 자기 애를 키우느라 뼈 빠지게 살림하고 육아하며 제 몸 하나 간수를 잘 못하고 살았을 뿐인데 그 힘든 시기에 남편은 다른 여자에게로 눈길을 돌렸더라고요. 자기 회사에서 같이 일하는 어리고 예쁜 여자 후배랑 말입니다. 우연히 새벽에 들어온 남편을 기다리면서 자는 척을 하고 있다가 남편이 샤워까지 싹 다 하고서는 베란다 밖으로 갑자기 나가길래 갑자기 무슨 바람을 쐬겠다고 이 새벽에 베란다를? 라고 생각을 하면서 남편을 따라가 봤어요. 그랬더니 불 꺼진 거실 너머의 베란다에서 핸드폰 조명이 켜져 있는 게 보이더라고요. 누구랑 통화를 하는 건지 불길한 예감이 들어서 오도 가도 못하고 남편을 쭉 지켜보다가 그만 남편의 통화 내용을 들어버렸습니다. 술이 취해서 여기가 애들도 있는 우리 집이라는 게 분간이 안 되는 건지 남편은 그저 통화를 하면서 아주 신이 나고 흥분이 된 채로 누군가에게 보고 싶다는 소리를 아주 입이 닳도록 했어요. 참다 못 들어주겠어서 제가 베란다로 뛰쳐 달려갔고 그 바람에 남편은 놀래서 핸드폰을 떨어뜨렸는데 그걸 제가 죽자마자 확인했고 핸드폰 화면에는 아주 당당하게 이쁜 강대리라고 써있더라고요. 결혼 10년 차도 아니고 20년 차도 아닌데 겨우 5년 차에 세상 예쁜 아이가 둘씩이나 있는 양반이 당당하게 집구석에 들어와 딴 여자한테 보고 싶다는 소리를 해대다니 뭐 이런 놈이 다 있나 싶어서 기도 안 차더라고요. 그런데 더 문제는 뭐였는 줄 아세요? 딴 여자랑 애정 표현을 주고받는 통화 현장을 딱 걸려놓고선 남편은 저한테 제대로 된 반성의 기미나 사과를 하지도 않더라고요. 왜 남의 통화를 엿듣고 지랄이야? 라고 또박또박 말을 하면서 저에게 오히려 화를 냈고 그러다가 자기도 아차 싶었던 건지 갑자기 꼬리를 내리고서는 한 번만 봐달라고 사정을 하기도 했어요. 무슨 장단에 맞춰줘야 될지 모르겠어서 저조차 당황스럽던 그때 남편은 결국 그만 얘기를 하자며 먼저 저를 피하듯이 작은 방으로 도망쳐가서는 따로 잠이 들었고요. 그날도 남편은 매일같이 집에 늦게 들어오고 술을 마시고선 떡이 된 채로 들어오는 등 자기 가정을 완전히 나몰라라 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희한테는 부모의 손을 너무나 필요로 하는 어린아이들이 둘이나 있었는데요. 남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전 꽐라가 되어서는 집에 들어오자마자 고성방가를 한다거나 자고 있는 애들을 억지로 깨워서는 울리기도 했었습니다. 애가 조금이라도 아빠가 무섭다며 피하려고 하거나 울어버리면 네 엄마 닮아서 목소리는 더럽게 크네 라고 하면서 괜히 저를 끌어들인 채 시비를 걸기도 했어요. 목소리는 지가 가장 크면서 자기 목소리에 대해서 전혀 생각 자체를 하지 않는 놈이었죠. 그러다가 슬슬 남편은 애들을 더 적나라하게 나몰라라는 걸로도 모자라 외박까지 대놓고 하면서 저를 무시하고 제 가정을 모른 척하기 시작했고요. 결국 그 오랜 시간 동안에 남편의 행실들을 괴로워하다가 참지 못한 저도 매 순간 남편이 없는 집 현장을 영상으로 남긴다거나 술 취해 들어와 난리를 피우는 것까지 사진과 녹음으로 남겨놓은 후 집을 나서기로 했습니다. 애들을 데리고 친정으로 가게 된 것이었죠.
그렇지 않고서 남편이 또 술 취해 집에 들어와서 제 아이들의 심리를 불안정하게 만들 것이 뻔했고, 시댁에는 아무리 전화를 해도 제 전화를 받지 않는 바람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곳이 없었어요. 애들을 좀 맡아달라고 하고는 남편이랑 진지한 얘기를 둘만이서 나눠보고도 싶었는데, 그나마 집이 좀 더 가까이에서 살고 있던 시부모님조차 제 연락을 받지 않으시는 바람에 저는 완전 외톨이나 다름이 없었습니다. 그러니 친정으로 도망치듯 갈 수밖에요. 가는 길에 나 친정 간다? 당신 없는 집에 혼자 애들 보기 너무 버거워. 며칠 갔다 올 테니까 무슨 일 있으면 연락 남겨. 아니면 당신도 우리 집 와서 같이 좀 있다가 가던가. 라고 하면서 문자를 남겼어요. 그런데도 남편은 아무 답장이 없더라고요. 오히려 제가 집 나가길 기다렸다는 듯이 문자를 쌩 읽은 채로 씹어버렸고요. 그 와중에도 시댁에서는 여전히 아무 연락이 없었습니다. 그러니 저도 기껏 애들 데리고 친정에 갔다가 남편이랑 시부모 눈치가 보이고 또 제 친정 부모님의 걱정어린 눈치가 너무 보여서 이틀을 버티지 못하고 다시 집으로 돌아와야 했어요. 그리고 그날 저는 제 집에 들어가자마자 떡하니 앉아 계시는 시어머니를 뵈었네요. 어머님이 우리 집안에 말도 없이 들어와 계셨습니다. 평소에도 이런 식으로 제 집에 불쑥 찾아온 적은 있었으나 제가 없는 집에 무작정 찾아와 계시는 게 참 당혹스럽게 마찬가지였어요. 어머님, 언제 오셨어요? 오셨으면 연락을 하시지. 라고 하면서 말을 건네니 어머님은 바로 저를 확 째려보시더라고요. 그러더니만 넌 제정신이야? 얘들 데리고 어디 갔다가 인제 온 거야? 네 남편이 놀러 다니냐? 밖에서 돈 벌고 다니는 네 남편이 불쌍하지도 않아? 애들이 니네 집 친손주들도 아닌데 네 친정을 왜 간 거야? 감히 내 손주들을 데리고 볼모짓을 하려고 해? 라고 하면서 바로 제 아이들을 내놓으라고 낚아채려 하시는 게 아니겠어요? 그 바람에 저는 하지 마세요. 애들한테 손대지 마세요. 라고 하면서 바로 제 아이들을 지켜내겠다며 시어머니께 등을 보였고 시어머니는 앞에서 막고 있는 제 등짝을 안 보이게 하겠다면서 마구 훌을 때리셨어요. 그러더니만 어머님의 지랄발광이 바로 시작되었죠. 저희 남편이 늘상 목소리가 크고 또 화가 나면 자기 분풀이를 한다면서 마구 소리를 질러대는 타입이었는데 이게 딱 보니 시어머니를 빼다 닮은 것이었더라고요. 어머님은 갑자기 막 분해 죽겠다면서 소리를 지르다가 자기 가슴을 막 치대셨어요. 그러더니만 너랑은 늘 말이 잘 안 통했어. 지금 이 상황에서도 지가 옳은 줄 아는 것 좀 봐. 애들 데리고 가출한 주제에 어딜 와서 시어머니한테 등을 보여. 야, 너 어디 한번 나한테 제대로 얻어맞아 봐라. 나한테 두들겨 맞고 너 오늘 내가 무조건 이 집에서 내보낸다. 라고 하면서 막 저한테 팔을 휘둘러 대셨습니다. 저 애 안고 있어요, 어머님. 라고 하면서 위험한 짓을 하지 말라며 어머님을 말리려고 애를 쓰고 피하기도 하면서 정말 별짓을 다 했어요. 막내는 제품에 안고 큰애는 손으로 낚아채가면서 같이 막 어머님을 피해 다니다가 겨우 방 안으로 들어가 문을 잠글 수 있었습니다. 여전히 저는 옆으로 매는 크로스 가방을 맨 채로 가슴이 벌렁벌렁한 채로 있었고요. 그 자리에서 바로 남편한테 전화를 하니 남편은 제 말을 듣지도 않은 채 지금 간다고! 라며 소리를 치더라고요. 정말 내 편이라고 할 사람이 이 집구석에 내 애들 말고는 없겠구나 싶은 나머지 저는 경찰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애들을 내버려 둔 채 겨우 유튜브 키즈 채널 하나를 켜주고는 밖으로 나왔어요. 어머님은 제 얼굴을 보자마자 다시 소리를 지르면서 저게 또 애들을 방 안에 볼모로 데려가네? 야, 내 손주들인데 네가 왜 헛짓거리야? 이 집에서 그냥 너만 나가면 된다니까. 너 하나 내보내려고 내가 지금 여기 온 거라고. 라며 저를 억지로 끌고 현관으로 나가려 하시더라고요. 그러니 저도 더 이상은 이성적으로 행동을 할 수가 없다면서 그만 좀 하세요. 여기가 제 집인데 왜 어머님이 나가라 말하세요. 라며 소리를 질렀죠. 이 집을 처음 구할 때에도 남편이랑 제가 반반 돈을 들이고 또 비슷한 만큼 대출을 받아서 공동명의로 샀습니다. 다만 남편이 대출을 받았었는데 그 대출금 상환과 이자는 저희 친정에서 다 대신 내주고 계셨고요. 전 그에 대해서 한 번도 남편에게 누가 더 지분이 있고 없고를 따져본 적이 없었어요.
남편은 지금 밖에서 생활비를 벌어다주는 사람이었고 저는 집에서 육아와 살림을 하고 있는 처지였으니 우리 친정에서라도 대출금을 갚아주신다고 했을 때 그저 감사하기만 했죠. 다행히 친정은 아버지가 모아놓은 돈이 좀 여유가 있는 편이라 부담은 전혀 없었고요. 그런데 이걸 저희 시어머니께서는 당신 아들이 대출을 더 받아서 얻을 수 있었던 집이라고 하면서 그저 자기 아들 집이니 자기한테도 지분이 있다는 식으로 말씀을 하곤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날도 저에게는 당신 아들 지분이 더 큰 집이니까 저를 향해 나가라 소리를 질렀죠. 저는 남의 집에서 소란 피우지 마시고 어머님은 제발 가주세요. 라며 애원을 하며 맞받아 섰고요. 시모는 내내 저보고 닥치라며 욕을 했다가 손을 들어 올렸다가 또 자기 귀를 막고 고함을 지르면서 어떻게든 저를 겁주고 기빨리게 하려고 별짓을 다 했습니다. 그 와중에 제가 천만다행으로 방 안에서 나오기 전 핸드폰으로 녹음을 켜놨었거든요. 시모는 그것도 모른 채 아주 별의별 욕을 다 꺼내놓으면서 저를 억압하려 했고요. 결국 그러다가 밖에서 누가 문을 따려고 하길래 경찰이 왔나 싶어서 나가보니 남편이 왔어요. 들어오자마자 너 우리 엄마한테 소리 지르고 있던 거 내가 밖에서 다 들었어? 이게 어디서 하늘 같은 시어머니한테 라고 하면서 대뜸 자기 손을 들어 올리더라고요. 저를 때리려고 하던 말입니다. 애미나 아들이나 어째 이리 화내는 짓이 무식할 정도로 똑같은지. 그러면서 남편도 그러더라고요. 자기 집에서 그냥 나가라고 말이죠. 공동 명의여도 지금 자신이 생활비며 다 벌어오고 있는데 무슨 낯짝으로 이 집안에 있으려고 하냐면서 애들은 두고서 저 혼자 나가라는 말을 아주 당당하게 하더라고요. 그러니 저도 싸우다 말고 너무 황당해서 차마 말을 잇지 못했어요. 네 자식을 둘이나 낳고 키운 내가 이 집에 있을 자격이 없니? 네 눈엔 내가 자격 없어 보여? 이 집 대출금도 우리 부모님이 다 대주고 있고 어머니 공동명의에 내가 이 집안에 기여하는 노동이 있는데 집을 나가라고? 제정신 들이세요? 라고 하면서 막 열불을 토해내는 그때 경찰이 도착했어요. 경찰이 집안에 들어오자마자 시어머니는 그래 어디 한번 해보겠다 이거야? 라면서 대뜸 경찰이 소리를 지르면서 나가라고 사태질을 했고요. 저는 저대로 경찰한테 살려달라 애원까지 해가면서 제발 시어머니를 데려가달라 했습니다. 당연히 경찰분들은 부부가 사는 집에서는 시어머니가 나가셔야 하는 거라면서 시어머니께 남의 집에서 소란 피우면 주거침입죄로 체포될 수 있다는 말과 함께 경찰한테 한 번 더 삿대질하며 소리 지르면 현행범으로 체포할 수밖에 없단 말까지 했어요. 경찰 두 분도 기가 차는지 저를 보면서 막 한숨을 쉬고 괜찮은지를 묻더라고요. 그러니 앞에서 시어머니는 갑자기 쫄기라도 하셨는지 입을 꾹 다무셨고 그 와중에 남편은 큰일이 아니고 집안일이에요 라고 하면서 빨리 경찰을 내보내려고만 했습니다. 그러는 사이 저는 완전히 기가 빨려서는 경찰 두 분이 계신 앞에서 제가 어떻게 해야 하나요? 라는 말과 함께 폭삭 주저앉았고요. 경찰분은 제가 너무 딱해 보이셨는지 저를 달래다가 법률 상담을 무료로 해주는 곳까지 알려주시며 중재를 하다 결국 시어머니를 내버려 놓고 가면 더 큰일이 생기겠다면서 억지로 데리고 나갔어요. 옆에서 저도 그냥 순순히 말 따르고 나가세요. 제대로 신고당하기 싫으면 라고 하면서 애원하듯 소리를 쳤고 시어머니로 나가는 순간까지 억울해하다가 경찰분이 아 진짜 아줌마 부부 사이 일에 시어머니를 이렇게 함부로 들어와서 간섭 못한다고요. 이거 주거침입죄고 벌금 물리면 100만 원 정도를 물어야 하는 거 알고는 계시고 하는 거예요? 라면서 엄청 혼을 냈어요. 쌀부를 정도로 말입니다. 결국 시어머니를 더 생각했다가는 뒷골을 땡기갔던지 그냥 아! 하는 악을 지르다가 경찰을 따라 집을 나가셨어요. 겨우 하나를 해결하고 나니 뒤에서 쭉 상황을 지켜보며 경찰을 말리는데 정신이 팔려있던 남편이 씩씩대면서 말하더라고요. 너가 우리 엄마를 집에서 내쫓아놓고 너 무사할 줄 알아? 너가 이런 애여서 내가 진료했던 거야. 내가 바람을 안 피우는 게 이상한 거였지. 너 같은 여자랑 어느 남자가 좋다고 옆에 붙어 살겠냐? 아우 재수없을라니까 별 거지 같은 년이랑 들러붙어서는 애를 둘이나 낳고 아우
우리 엄마가 이래서 너를 싫어하는 거야. 시어머니가 집에 왔으면 깍듯하게 대하기를 할 것이지. 어딜 감히 경찰을 불러서는 쫓아낼 생각을 해. 너 진짜 미친 것 같아, 가끔 보면. 라고 말이죠. 이 결혼 자체를 후회한다면서 얼마나 소리를 질러대면서 욕을 하던지. 그 사이 방 안에서 계속해서 울고 있던 저희 애들 소리가 다 묻힐 정도로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하지만 전 남편이 뭐라고 하던 말던 애들이 다 듣고 있어? 제발 소리 좀 지르지 마. 소리 안 지르고도 나 다 들을 수 있다고. 나 귀머거리 아니라고. 바람 펴서 가정을 먼저 소홀히 한 거 너면서 왜 니네 엄마는 나한테 난리고 너도 나한테 난리야? 왜 이러는 거야 둘 다? 라면서 저도 똑같이 결국 소리를 질러버렸어요. 너무 답답해서 말입니다. 그리고는 애들이 있는 방 안에 들어가 또다시 문을 잠궜고 남편은 한참이나 더 문 앞에서 제 방문을 두들게 되면서 문 열라고 유협을 가하다가 진정을 하고서는 사라지더라고요. 그 후 얼마 안 있고서는 남편이 문을 열고 집을 나가는 소리가 들렸고요. 또 외박을 하려고 나간 것이었습니다. 바람피고서 5년 결혼 생활을 배신한 놈은 바로 남편인데 왜 도대체 아무 잘못을 하지 않은 채 애들을 잘 키우고 살림이나 잘 하려고 노력한 내가 이 험악한 꼴을 당해야 하는 건지 이해가 가질 않았어요. 뭐 때문에 남편이랑 시어머니는 이리도 당당해서는 저한테 더욱 위협을 가하면서 소리를 지르나 싶었죠. 이게 다 내가 그간 화 한번 잘 내지를 않고 살았던 덕분에 나를 무지하게 만만하고 또 우습게 보는 이유라고 생각했습니다. 나를 배우자로 생각해주지 않으니 바람을 피워놓고도 이리 당당하게 자기 엄마 편을 들면서 바람을 피우는 게 당연한 거였단 말을 했던 거겠죠. 시어머니도 남편이 저를 좋아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저를 더욱 업신여기고 우습게 봐도 좋다고 생각을 하셨을 테고요. 구질구질한 이 모든 일들은 정말 하루 만에 다 일어난 일이었고요. 저는 남편의 불륜 발각부터 시작해서 몇 달간의 외박, 그리고 시어머니의 무단침입과 폭행 등 이 모든 걸 하루 만에 겪다 결국 몸살이 나버렸어요. 다음날 남편이 출근한 후 겨우 몸을 일으켜 세워놓고는 짐을 다 싸들고선 친정으로 갔습니다. 친정에서는 왜 또 왔냐면서 걱정이 하나름인 채로 저를 맞이해 주셨는데 제가 차마 전날 녹음한 녹음 파일을 들려드릴 수는 없겠더라고요. 시어머니에 이어서 남편까지 저한테 폭행을 하고 쌍욕을 하면서 집에서 나가라고 했다는 걸 도무지 공유할 자신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막 서럽게 울면서 남편이 바람을 피웠고 시어머니는 내가 집에 와서 잠시 쉬었던 것에 대해서 못마땅해 하면서 화를 내셨다고만 둘러대며 말씀드렸고요. 그 자리에서 부모님은 바로 시댁에 찾아가 한바탕 휘저어 놓겠다고 화를 불같이 내며 역정을 내시는 걸 겨우 말렸습니다. 내가 다 녹음을 해놨고 그래서 고소를 하더라도 다 나한테만 유리할 것이 100% 분명하기 때문에 걱정할 것이 하나도 없다고 말이죠. 아빠가 계속해서 흥분한 채로 녹음한 것 좀 들어보겠다고 저에게 핸드폰을 내놓으라고 보채셨는데요. 저는 끝까지 그걸 들려드리지 않겠다면서 혼자 발악을 했네요. 그러자 아버지도 시어머니랑 남편이 정말 모지게 저를 욕했을 거란 상상이 되셨는지 불현듯 눈에 눈물을 보이셨어요. 자기가 어떻게 키운 딸인데 멀쩡히 다니던 대기업까지 그만두고 주부로 살게 하더니만 이젠 애를 둘이나 낳아놓고 바람을 피워 이혼을 시키려 하냐고 내 딸 인생이 아까워서 어떡하면 좋냐면서 얼마나 서럽게 소리를 치시던지요. 그 바람에 저는 전날 집에서 시어머니께 당한 소란에 이어서 다음날 친정아버지의 울음소리까지 진짜 귀가 떨어져 나가는 줄 알았습니다. 불과 며칠 사이에 10년은 더 폭삭 늙어버린 것 같은 심정이었고요. 당장 애들을 보니 이 애들을 내가 어찌 키울 수 있을까 싶어서 정말 까마득해지기도 했죠. 동시에 평소에도 육아를 도와준 적이 없는 남편이었는지라 생각보다 마음은 편하게 육아를 할 수 있겠다도 싶었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남편과의 이혼은 꼭 함과 동시에 시어머니 같은 사람과는 더 이상 얽히지 말아야겠다고 생각을 했죠. 저희 남편은 그날 저녁 제가 집을 나간 것을 알고서는 감히 저희 친정 부모님께는 연락도 하지 못한 채 저에게만 따로 통화를 하면서 네가 당장 집에 안 오면 너 진짜 이 집에서 완전 쫓겨날 줄 알아? 너 내가 먼저 이혼소송 걸어서 애들 양육권 다 뺏어올 거야? 네가 먼저 집 나갔고 우리 엄마한테 소리 지르는 폐륜을 범했으니까 너가 위자료도 더 많이 물어내야 하고 양육비도 다달이 내야 할걸? 넌 내가 불륜한 증거가 없겠지만
난 네가 우리 엄마한테 함부로 대하는 걸 내 눈으로 직접 봤어. 내가 산 증인이라고. 네 결혼 생활은 이제 끝났다. 나만 좋은 꼴이 되었네. 라고 하대요. 상황 파악을 제대로 하지도 못한 채 무식한 놈이 혼자서 좋다고 난리더라고요. 제가 불륜을 증명할 증거도 딱히 없고 또 자기가 두 눈으로 시어머니께 폐륜을 저지르는 걸 봤다며 당당하게 증거 타령을 해대는데 아유 이놈의 자식을 도대체 어떻게 혼을 내야 정신을 차릴런지요. 내가 이런 놈이랑 애를 둘이나 낳고 살았다는 사실이 그제서야 막 피가 거꾸로 솟아오르듯이 후회가 되면서 더 늦기 전에 남편을 홍군형을 내줘야겠다 싶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녹음했던 싸움 당일날의 대화 내용을 남편에게 들려줬어요. 당시 핸드폰으로 남편이랑 통화를 하고 있었는데요. 남편한테는 잠깐 끊으라고 하고는 집 전화로 다시 전화를 걸었어요. 그리고는 남편에게 말했죠. 너 방금 나하고 통화하면서 한 말 내가 다 녹음했어. 너 덕분에 네 불륜 증거는 내가 잡았다. 야, 고마워. 아참. 그리고 어제 너네 엄마가 나한테 등짝 휘두르고 폭행하고 폭언하고 또 집 나가라 남의 집에서 난리 피운 거 그것도 다 녹음되어 있다? 들려줄게 잠깐만. 라고 하면서 제 핸드폰에 녹음된 그 파일을 집 전화 너머로 들려주니 남편은 당장이라도 또다시 쌍욕을 하려는 듯이 거칠게 숨을 쉬다가 더 말을 하지 못한 채 전화를 또 끊어버리대요. 당황하고 놀랬겠죠. 그게 다 녹음까지 되어 있을 줄은 상상도 못했을 텐데 자기 엄마가 제 등짝을 후려치는 그 상황이 아주 생생하게 녹음으로 남겨져 있는 걸 직접 듣고 나서는 멘붕에 빠진 듯 보였어요. 그렇게 남편은 전화를 또 끊어버리고는 이틀 내내 잠수를 타버렸고요. 그 잠수를 깨면서 저한테 문자를 보냈어요. 집에 언제 와? 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증거까지 다 잡아놓고서는 해볼 테면 해보라고 맞짱을 떠주니 그제서야 이놈은 지네 엄마랑 지가 꼼짝없이 고소당해서 위자료를 물어줘야겠다 싶었는지 꼬리를 내린 겁니다. 그래놓고서는 뻔뻔하게 집에 언제 오냐고 물어보기까지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재차 남편을 겁주겠다며 우리 부모님이 네 대출금 대신 갚아주고 계시던 거 계좌 기록되면 다 나오니까 그것도 내가 이번 참에 제대로 손을 봐줄게. 자꾸 니네 엄마가 니네 집이라는 소리를 해대시던데 내가 어디 그 소리 더는 못하시도록 제대로 바로 잡아드릴 거라 전해. 라고도 말을 했네요. 남편은 이런 제 문자를 싣고서는 또 연락을 씹었고요. 결국 저는 남편의 사과의 말도 따로 하지를 않고 또 자기 불륜에 대해서 반성을 하기는커녕 자기 엄마가 나한테 저지른 일에 대해서도 모른 척 넘어가려고 하는 모습을 보이길래 고소를 했습니다. 이혼소송을 하기로 했어요. 남편의 유책과 더불어 제 집에서 어린아이들이 있는 앞에서 나가라는 협박과 함께 두드려 맞기까지 했는지라 남편 쪽의 죄질이 아주 나쁘다 못해 더러운 상황이었어요. 그러니 저는 더 복수심이 활활 타올라서는 부모님의 경제적 지원을 받아서 바로 고소를 진행했고요. 위자료는 불륜과 폭언 등을 합쳐서 5천만 원을 걸었고 그와 더불어 시어머니는 주거 침입죄와 전속 폭행죄까지 걸어 고소를 했습니다. 이혼 유책사유의 책임도 함께물어서 정신적 위자료 소송도 걸어들였고요. 여기에 우리 애들 양육비와 양육권은 당연히 제가 챙길 것이고 폭력적이고 애들 정서를 전혀 고려하지 않는 친부 쪽 사람들과는 다시는 얽히고 싶지 않다는 의사도 제대로 밝히려 합니다. 남편은 제가 줄줄이 소송을 걸어오니까 그제서야 자기의 불륜을 인정하면서 반성의 여지를 보이더라고요. 사과를 할 타이밍을 놓쳤을 뿐 내내 사과를 하고 싶어 했었다는 뻔뻔한 거짓말을 하면서까지 전화를 붙잡고 늘어지려 하길래 제가 남편에게는 절대 용서가 없다고 재차 말했습니다. 일단 시어머니랑 너하고는 이혼소송 마무리되고 나면 그 다음은 니네 회사야. 강대리였었나? 너랑 그 새벽에 보고 싶네 어쩌네 하면서 불륜질을 했던 그 회사년. 내가 곧 찾아가서 회사 로비에서 머리채를 잡으려고 계획 중이거든. 미리 강대리한테 조심 좀 하고 있으라고 전해라. 아, 너도 얼마 못 다닌 회사일 것 같은데 미리미리 고마운 분들한테 인사도 하고 있고 라고 하면서 말입니다. 남편이 수화기 너머로 막 뭐라 하긴 했는데 솔직히 그 말을 다 이해하진 못했어요. 남편이 저한테 용서를 구하고 싶다면서 갑자기 울먹이면서 말하는 바람에 말을 알아듣기가 힘들었거든요. 아, 물론 그게 다 연기일 것은 제가 너무나 잘 알고 있었는지라 알아들으려 노력도 하질 않았고요. 그냥 한심한 자식이라고 마지막에 혀를 차주다가
법원에서 보자. 라고 하면서 전화를 끊었습니다. 지금은 열심히 친정 부모님 따라서 변호사 만나고 소송 준비를 열심히 하는 단계인데요. 왜 이리 아침에 눈만 떠지면 가슴이 조마조마한지 모르겠어요. 아직도 시어머니와 남편에게서 당한 짓 때문에 트라우마가 상당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은 정신과도 찾아가면서 그냥 저 스스로를 좀 치유하려고 노력하는 편이고, 그 바람에 저희 친정 부모님께서는 남편네를 더욱 가만 안 두겠다면서 아는 지인의 사돈팔촌 법조인들은 다 끌어모아선 조언을 구하고 다니신답니다. 물론 승소는 당연한 것이긴 한데 어떻게 하면 더 그놈의 자식들을 엿먹일 수 있을까 싶어서 말이죠. 남편의 분류를 안 사실만으로도 너무 힘들었는데 어째 나에게 시어머니는 이런 시련을 주신 건지, 왜 그렇게 아들의 잘못을 인정하려 하지 않고 나만 욕먹이려 하셨던 건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대부분이었지만, 이제는 더 이상 함께 가족으로 살 사람도 아니기에 무시를 하려 합니다. 엿 제대로 먹여주고 저는 제 새끼들 키우며 제 인생이나 잘 챙기고 살아야죠. 오늘은 남편이 아닌 시어머니가 연락이 와서는 합의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거냐는 약한 모습을 띈 채 연락을 하기도 하셨는데요. 심을한 남편이 약해진 모습을 보니 더 희열이 느껴지네요. 이번 소송은 정말 망설임 없이 무조건 밀고 나가야겠다는 다짐을 한 번 더 해보는 계기가 되었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